안녕하십니까. 앞서 양도세 일부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래도 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기존의 비과세 조건들과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더불어 2주택인 분이 한 주택을 처분하시고 나머지 1주택이 남았을 때는 이 과연 조정지역에서는 언제부터 날짜가 기산되는지, 끝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이 이 분양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보유를 그 주택을 2년 이상 세를 주든지 본인이 실제 거주하시든지 심지어 비워놓더라도 등기상에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양도세 비과세 첫째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다만 2021년 이후에 양도하시는 이 다주택자들 보유자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한 주택 빼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시고 한 주택이 남게 되면 그 주택이 남는 그날부터 이 비과세의 기산 날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즘 언급되는 최종주택 기산일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오른쪽 보시면 이 거주요건이 또 추가됐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만이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이 요건사항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조정지역으로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 조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은 그림으로 오른쪽은 표로 제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최초 한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규주택 B를 구입하셨다. 그럼 이 신규주택 구입한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A주택을 처분하시면 자동 비과세입니다. 물론 2년 이상 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입니다. 자, 이 최초와 신규 두 개의 주택을 요즘에 조정이냐 비조정일 경우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표에 최초 주택이 비조정이냐 신규의 주택이 비조정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최초든 신규든 어느 한쪽에 비조정으로 잡혀 있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3년 내 매도 맞습니다. 3년 내 최초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 다 조정으로 잡히게 된다면 또 상황이 바뀝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취득한 신규주택 그 날짜,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신 것은 예전 규정대로 3년 내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그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하셨다. 그러면 최초 주택은 2년 내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2년. 자, 더불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다 이 경우에는 최초 주택은 1년 내로 매도 꼭 하셔야 되고, 더불어 전입도 하셔야 됩니다. 이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전입이 완료되어야지만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2년 시작되는 날짜가 최근에 와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종 주택 외에 이 마지막 주택을 과세로 양도됐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양도했는지에 따라 최종 주택에 대한 1세대 비과세 시작되는 날짜가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차례차례 주택을 처분하시고, 자, 마지막 주택, 이 주택을 처분할 때에 이 마지막 주택 처분이 비과세로 처분되었다. 이러면 이 최종주택, 남은 이 최종주택의 비과세 시작 날짜는 그대로 취득 시점부터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주택 처분할 때에 만약 과세로 처분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최종주택에 시작되는 비과세 기산 날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그날, 다시 말해 이 마지막 주택이 처분되고 양도한 날, 그날부터 다시 카운팅 됩니다. 2년이.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만약에 최종 주택이 있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최근에 이 기재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중간에 보시면, 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모두 처분하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이 남았으면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그 시작되는 날짜는 세종 1주택이 된 그날부터 새롭게 보유도 시작, 실거주도 그때부터 새롭게 카운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조정지역에서는 세종 1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새롭게 다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추가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시적 1주택이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새롭게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이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어떤 조건이 되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는 입주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어서 입주권을 사시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이 원래부터 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에 같이 포함됐다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대신에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이 비과세가 되는지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시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입니다. 이 내용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거고, 자, 두 번째, 만약에 3년 내에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도 이 분양권이 나중에 신규 주택이 완성이 되면 완공되고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더불어 1년 이상만 계속 거주하신다면 그 신규 주택을 짓기 전에 혹은 짓고 2년 이내에 새초 주택을 팔게 된다면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이 분양권도 해당이 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3번은 분양권은 아니고 기존의 입주권인 분들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이 분양권 당첨되는 날짜가 여기에 해당되는 입주권, 분양권 취득 날짜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분양권이 계약이 되는 날이 아니냐, 혹은 명의 변경이나 잔금이 내는 날이 아니냐에 따라 소란설레가 있는데, 분양권이 당첨된 날, 또 분양권을 전매로 사신 분들은 이 막대금이라고 해서 이 잔금을 치른 날이 바로
시득일이 됩니다. 그 날짜부터 이 비과세에 대한 기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 1부, 2부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